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노가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여기 지금부터 오후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가 조금 눌리죠, 그죠? 네, 블라우즈님하고 핑크블루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롱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지수가 이제 조금 눌립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현재 1.4%, 네, 소폭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2% 조금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이제, 아시아 증시랑 쭉 비교를 해드린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문제가 좀 가장 걱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일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북한이 조금 세게 나오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강한 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북한 문제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불안한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부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북한 얘기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얼마 빠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보셔야 되냐, 옆에 왼쪽에 있는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을, 왼쪽 오른쪽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보셔야 돼요. 자, 보죠. 자, 중국 증시. 현재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2% 하락하고 있죠, 그죠? 네, 뭐예요? 별로 빠지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이게 지금 여기에는 1.48%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2% 넘게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북한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인도 증시도 마이너스 한 1.5% 전후 하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때문에 빠진다, 그거는 좀 제한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현재 일본 증시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 폭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도 약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눌리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북한 때문에 이러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아까 장중에 지수는 지수 얘기는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구성할 때 지수를 가장 받쳐주는 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였는데, 아까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다가 다시 뒤로 빠진 거예요. 아까 이제 플러스 1.5%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수가 뒤로 밀리니까 이것도 같이 빠지는 거죠, 그죠? 요거를 쳐다보고 있던 개인들이 초반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투매가 안 나오다가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슬슬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겠어요? 개인들 지금 투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손절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함부로 손절하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우리 회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들은 어차피 제가 손절하지 말라고, 아니 손절하라고 해도 손절 안 하세요. 우리 방 회원분들은 제가 걱정이 없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공개방송 중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여기 있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할 때 있죠? 제가 급락할 때 우리 방에서 손절 안 했어요. 네. 손절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물 탄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또 현금이 도는 것들은 최대한 이용해서 주식을, 새로운 종목들을 좀 더 산 게 있죠. 기존 보유 종목은 함부로 물타지도 않았고 함부로 손절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장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뭐 이렇게 현금 만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다 이겨냈어요. 회원들 다 계좌 여기 손실났던 거 다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요. 3월달하고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우리 방에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서 손절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전문가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장 이제 잘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 손절 안 했어요. 그리고 현금이 이제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이 당시에 코로나 테마주들 많이 사놨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알서포트, 링네트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했죠. 현금이 생기죠. 이 현금을 갖고 뭐 했겠어요? 아무거나 물타기 못하게 했어요. 비록 제가 추천한 거라도 사지 말라 그랬어요. 물타기 하지 말고 손절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계셔라. 바닥에 나오고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 딱 찍고 돌아서는 순간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몰빵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비중 조절, 뭐 선택과 집중. 저도 옛날에 10년 전에 전문가 10년 좀 더 됐는데 전문가 초창기 때는 저도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선택과 집중.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 해봤거든요. 네. 다 해봤다고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평상시 하던 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회원들 돈이 좀 빨리 돌 수 있게 적당히 수익 나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회원들 계좌가 돌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겨냈어요. 즉 여기에서도 저희 방 회원분들은 손절 안 했고요. 함부로 물타기 안 했고 함부로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잘 이겨냈다고요. 근데 이런 것쯤이야 뭐 대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회원분들 안 그러세요? 네. 우리 회원들은 되게 조용해요. 나이가 대부분 50대 이상이시기 때문에 조용하세요. 네. 아무튼 이제 앞에서 이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는 뭐 저기 한다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증시 하락 나오는 거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매집하려고. 지금도 주식을 들고 계시지만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앞에서 막 여기서 함부로 손절시키거나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들으셔도 돼요. 자, 지금 이제 북한 때문에 또 힘드시죠? 그죠? 네.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올라올 때는 수익이 별로 안 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지수가 또 하락한다고 하니까 나는 진짜 수익 난 것도 없는데 맨날 조종이야 진짜 이러면서 막 화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수익 좀 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꾸 수익 나는 건 피해가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더 떨어지고 내가 많이 산 건 더 떨어지고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도 똑같아요. 손절하지 마시고 함부로 낙담하지 마세요. 자, 북한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자, 지금 사실은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메뚜기가 문제인데 아무튼 북한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네. 북한이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뭐 연일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고 있죠, 그죠? 네. 어떤 기자분이 그러시던데 북한 외교부인가 거기에는 일부러 욕 있죠, 욕을 개발하는 부서가 있대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데가 있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대방 긁으면서 얘기를 할까?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거를 연구하는 뭐 그런 걸 수위 조절하고 그죠? 네,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조롱하고 그렇게 할까? 뭐 그런 이제 부서가 있답니다. 네, 참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요즘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함부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북한 얘기만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경험했던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전문가 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 전문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식시장에서 겪었던 북한 이슈들 그때마다 어땠는지 쭉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북한 때문에 조종을 시작했던 적은 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랬던 적이 있다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북한 때문에 조정이 시작된 적이 있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그럴까봐 지금 막 투매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뭐 또 코로나가 막 창궐한다는 얘기가 막 들리고요. 예? 그죠? 네. 그래봤자 중국 저기 어디 베이징에 뭐 40명인가 그렇고
그 어디에요? 우리나라는 또 뭐 수도권에 30명, 40명 나오죠? 미국 조금 더 나온다 그러고. 네. 그 정도예요. 언론에서 좀 증폭시켜서 그렇지.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뭐 코로나가 뭐 2차 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죠? 지금 뭐 북한 문제 막 이런 악재들도 다 갖고 나오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미국 폭동, 그 뭐 흑인 누구 하나 또 죽었다 그러죠? 폭동 얘기 또 나오죠? 그리고 북한 도발,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또 나올 거고,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제가 악재로서 이런 거 나올 거다 얘기했던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시험 잡아드릴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분명히 중간에서 한번 흔들 거다. 그때 모든 악재가 재탕, 3탕, 4탕, 5탕, 어떤 건 10탕, 뭐 11탕까지 막 계속 나올 거라 그랬어요. 지금 다 나오죠? 왜요? 개인들 털어내야 되니까. 개인들이 지금 증시가 하락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증시가 하락할까봐 혹시라도 여기서 또 이렇게 급락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손절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말 돈 벌고 싶으시면, 아니 돈 잃기 싫으시면 손절하지 마세요. 함부로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또 여기에서 또 잔머리 트셔가지고 그래 선택과 집중이야 그러면서 있는 종목 다 잘라가지고 손절 다 때려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것도 함부로 가서 몰빵하지 마시고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싹 이럴 때 정리하더라고요. 그래 주식은 한 방에 이러면서 한 방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력이 그런 잔머리 용납하질 않아요. 제가 잔머리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좋은 말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대부분 잔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 하지 마세요. 함부로 현금 만들지 마시고. 아셨죠? 네, 지금은 손절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북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결론 얘기하다가 또 이제 손절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은 북한 때문에 조정을 시작했던 적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랬던 적은 되게 많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이 주식시장을 더 힘들게 한 적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잘 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막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핵실험이나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증시가 막 이렇게 폭락한 적이 저는 기억이 없다니까요. 근데 거꾸로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찍으려는 찰나에 여기쯤에서 북한이 난리를 친 적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북한이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바닥을 찍고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아니면 쌍바닥을 찍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북한이 허파를 입혀가지고 개인들이 투매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겠죠. 결론은 뭐예요? 북한 때문에 급락을 시작하니까 조정을 시작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제 기억이 없어요. 혹시라도 한 번 있을까봐 지금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 기억엔 없어요. 근데 이런 적은 되게 많아요. 바닥에서 꼭, 네, 아니면 상승 중 잠깐 눌러야 될 때 꼭 저 짓을 해요. 제가 오죽하면 북한 쟤네들 우리나라 와서 풋옵션 파생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막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북한이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도발을 운운할 때 그때 실제 조정이 왔던 적은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 10년 전부터 뭐 쭉 돌아볼게요. 오늘은 오전에도 뭐 10년 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코스피 지수 주봉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산 뭐 이래서 난리가 났었죠. 오전에 얘기했었던 대규모 유동성이 풀렸던 그 폭락장이었어요. 여기를 지나서 2008년, 2009년 초에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급락했잖아요. 이거를 대규모 돈을 풀어서 힘들게 쫙 메꿨어요. 메꿨는데 여기서 그 당시 김정일이 살아있었거든요. 김정일이 어떻게 해요? 핵실험했어요. 그래서 증시가 내려앉았어요. 5월 마지막 주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혼자서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있죠. 장중에 폭락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래, 그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었어요. 전 세계 망한다 그랬어요. 이제 미국은 옛날에 그 로마 제국처럼
이제 파멸의 길을 걷고 중국이 이제 새로운 이제 강국이 될 거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중국이 부상할 거라고. 제가 보기엔 중국이 글쎄요. 나도 그 당시 그런 얘기 많았었습니다. 미국 망할 거라고. 기초통화국은 별 쉽게 망하지 않죠.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 북한 때문에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갔어요. 갔다니까요. 그 이후로 북한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천안함 기억하시죠? 천안함이 아마 2010년 3월 달쯤에 3월 말인가요? 그때쯤에 아마 저기 그 폭침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3월 달일 겁니다. 대충.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마 3월 달일 텐데 요쯤일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증시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나중에 5월달 2달 지나서 그때 개별 주장세였는데 그때 조정받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때 천안함 폭침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0년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연평도 포격 기억하세요? 연평도 포격이 언제 했었냐면 2010년 11월 20일쯤? 11월 말쯤에 했었거든요. 요쯤이죠, 그죠? 네, 요쯤인데 어땠어요? 증시가 조금 출렁출렁이긴 했죠, 그죠? 근데 어때요? 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초까지 계속 올라갔고 2011년 초에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은 여기였었어요. 증시가 조정받는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자, 이걸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왜 기억하는 줄 아세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맨날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외웠어요, 그냥. 201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김정일이 죽었어요. 여기쯤에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증시가 폭락했나요? 아니요. 여기였거든요. 더 올라왔어요. 이걸 보시라고요. 그때부터 조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마치셔야 되니까 자 중간 통과하고 2016년 최근 이제 4, 5년 전 거 얘기 드릴게요. 2016년 2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버렸죠. 2월 한 10일쯤일 거예요. 여기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북주 끝났다. 이제 북한이랑 전쟁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웬걸요? 그때부터 그날이 대북주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증시도 바닥이었고요. 이거를 왜 모르실까요? 왜 모를까요? 맨날 손절하니까 모르죠.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들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힘들었거든요. 주식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초단타만 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백날 얘기해줘도 모르고요. 왜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단타 치러 가니까. 단타가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초단타만 치니까 뇌가 병드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을 못해요. (2016년 2월달) 바닥이었죠. 네. 증시가 조정 안 받았죠. 자, 그 다음에 2017년. 자, 2017년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네. 북한 정권을 잠깐만요. 표현하기 좀 뭐하고요. 어제 어디에요? 저기 평양 그 냉면집 있죠. 네, 주방장이 대통령 욕했던데 저도 그렇게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대통령 욕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네, 어디서 한 나라 대통령한테 주방장이 처먹는다는 표현을 합니까? 네,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아놨대요. 네, 뭐라 그러더라?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자. 김밥 전국 주방장이 김정은한테 한마디 해라.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참 웃었는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어떻게 냉면 그죠? 네, 주방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그죠?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마 기분 나쁘셨던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주식 관련된 얘기니까 잘 듣고 손해보지 마세요. 네. 여기 보면 갑자기 음봉 떨어져서 난리가 났었죠. 이때 왜 그랬을까요? 2017년이죠. 8월달하고 9월달인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하세요? 왜 저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을까요? 제가 가끔씩 얘기했었잖아요. 동해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3대가 와 있었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 날 뻔했었죠. 여기였다고. 서로 서로 욕했잖아요. 로켓맨 아니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보고 늑다리라고 그러고. 참 말 함부로 하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때 흔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전쟁 났냐고요? 아니요. 딱 음봉 하나 때리고 때릴 수밖에 없었죠. 왜요?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지수가. 살짝 늘고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갔어요. 즉 지금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북한이 도발하는 거 아니냐 막 되게 심각하시죠? 이 당시에는요, 북한이 펄펄 살아가지고 대단했었어요. 미사일 그렇게 자주 쐈고요. 네, 진짜 자주 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별로 안 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쐈어요. 그때도 근본적으로 조정을 안 받았죠. 그죠? 근데 2018년도는 넘어가자고요. 왜냐면 2018년도는 판문점 회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요? 베트남 그때 싱가포르였죠. 싱가포르 가서 회담하고 막 그랬죠. 네. 그랬으니까 대북주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2018년도는 제외할게요. 그러다가 2019년 2월 말인가 그때 뭐 했어요? 베트남에서 회담했죠. 2차 미국이랑 회담했었죠. 그때 회담이 잘 끝났어요? 잘 안 끝났잖아요. 안 좋게 끝났죠. 근데 증시가 폭락했나요? 그냥 올라갔어요. 나중에 떨어진 요거는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하고 이거는 일본 수출 규제 그것 때문에 하락했던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하나 더 있어요. 여태까지 보세요. 북한 때문에 증시 조정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9년 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딱 보시죠. 북한이 12월 초부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딱 여기였어요. 여기서 뭐라고 할게요? 제가 원래 북한 말투로 흉내를 되게 잘 내거든요. 네. 자, 아는 분들은 제가 북한 말 흉내 내면 진짜 북한 사람인 줄 알아요. 공개 방송이니까 하지는 못하겠는데 네. 흉내까지 내고 싶네요, 진짜. 북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한테 선물 준다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커다란 무슨 보복을 할 것처럼 선물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꼭 양아치들 겁 주는 것처럼, 그죠? 네. 그거 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한 사람들, 털린 개인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증시 잘 올라왔어요. 이랬다고. 북한이 선물 준다고 막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그냥 넘어갔죠. 그러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끝나고 일주일 뒤에 이란의 유명한 장군 하나 이라크에서 드론 공격받아서 폭사당했죠. 아마 그것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많이 놀랬을 거다 그런 얘기도 꽤 있었는데 이랬다고요. 자, 2009년도에 김정일 살아있을 때 핵실험부터 쭉 얘기해드렸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드렸어요. 어떠세요? 달라진 거 있나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북한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적은 조정을 시작한 건 없어요. 다만 언제쯤 괴롭히냐면 바닥 찍을 때 아니면 상승 중에 잠깐 하락을 해야 될 때 잠깐 부득이하게 눌러야 될 때 꼭 제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묻어나시죠?
그러니까 꼭 요때 그래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으련만 꼭 저런다고요. 잠시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또 조종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대북주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북주 중에 먹는 거 관련된 거는 괜찮아요. 왜 그런지는 우리 원들은 아시는데 아무튼 먹는 거 관련된 거는 대북주 중에서 괜찮아요. 네. 그쪽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자, 결론이 뭐예요? 네. 북한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힘드시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언제 도발한다고요? 우리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위로와 뭐 좀 그런 게 필요할 때 꼭 저래요. 네. 알고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닥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외바닥은 안 찍거든요.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요. 아니 외바닥을 찍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외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찍냐면 보통 이렇게 찍어요. 외바닥을 보통은 쌍바닥을 이렇게 찍는데 외바닥을 찍을 때도요. 올라오다가 어딘가에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요. 북한이 언제 도발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쯤 아니면 여기쯤에서 그래요. 아니면 신고가 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잠깐 꺾어야 되는 자리 있잖아요. 신고가 내고 나서 여기쯤에서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이 주식을 버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참 나빠요.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네. 제가 뭐 자유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산당은 참 나빠요. 꼭 여기서 고집들을 해요. 이상하죠. 네. 그럼 뭐예요? 잠깐만 견디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주식하면서 수없이 겪어본 건데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북주하고 방산주가 있죠. 대북주는 북한하고 좋은 얘기가 나올 때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산주는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급등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뭘 사시면 좋을까요? 대북주 사시면 돼요. 이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요? 전쟁 얘기 나올 때는 방산주가 급등하죠? 상대적으로 누가 싸겠어요? 대북주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귀찮으면 한 번 사놓고 그냥 그대로 던져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이나 뭐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한두 달 뒤에 딱 뒤돌아보면 수익 많이 나게 쓰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 원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대북주가 워낙 많아, 뭐 이제 대북주도 종류도 워낙 많아가지고 뭘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기본적인 틀은 이래요. 대북주가 폭락해 있을 때 대북주 사시면 돼요. 언제 사야 될까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할 때 그때 대북주를 좀 사보세요. 괜히 저기 신용이랑 미수 몰빵 들어가 있는 방산주 사지 마시고 거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방산주는 언제 사면 될까요? 방산주는 마치 통일이 될 것처럼 쇼할 때 있죠. 그때 방산주 사시면 돼요. 왜요? 공산당은 항상 뒤통수 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주식은 매집해야 될 때가 있고 욕심을 내려놓고 또 열심히 팔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대북주 열심히 사시면 돼요. 단 대북주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뭐 특정 업종이나 그런 거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기본 원리입니다. 전문가 1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이게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럴걸요?
대북주를 이렇게 계속 들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거 손실 회복도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어. 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대북주의 안녕.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해가 많이 났으니까 그 손실을 메꾸려고 어딘가로 빨리 또 달려가시죠. 누구한테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요? 천만에요.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방산주사죠. 이제 방산주사라고 하죠. 어떻게 될까요? 물리는 거예요. 아, 혁바님도 라이브 연장 가입하셨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거꾸로 하시라고요. 지금은 대북주를 사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차트 저리 치우고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북한도 아무리 깡패 나라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이제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함부로 해도 외교는 하긴 하거든요. 네,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지. 한 나라의 외교 관계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하면서 느낀 건데 긴장될 때가 있고요. 또 완화가 될 때가 있어요. 긴장, 전쟁할 것처럼 협상이 파괴될 것처럼 뭐 이럴 때가 있겠죠. 예, 프로트님 저 사람들 생각은 간단합니다. 네, 뭐 뭔 생각이겠어요? 공산당들 하는 거 똑같죠. 근데 아무튼 긴장될 때가 있고 완화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전쟁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좀 상그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계속될 것 같죠? 주식할 때 사람들이 왜 실수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요 분위기 계속 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는 그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몰빵하고 고점 매수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갈 거야. 근데 다 항상 틀리잖아요. 거꾸로 바닥에서는 주식을 사야 될 때는 개인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북한이랑 진짜 이러다가 전쟁 나고 이거 완전히 남북관계 파탄 나고 이래가지고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될 거다라고 딱 생각이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손절 때리는 거예요. 특히 대북주 손절하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북한이랑 계속 그렇게 되든가요? 중간중간에 뭐 육자회담 뭐 인도적 지원 그죠? 네. 무슨 평화회담 이러면서 또 관계가 또 약간 좀 어떻게 돼요? 완화되죠? 그죠? 네. 예, 북한은요 딴 거 없어요.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려고 긴장과 완화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독하죠, 그죠? 네. 아직도 거의 독재 정권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네. 아직도 저기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정말 잘하는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대북주 언제 사냐고요? 지금요. 지금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쟁할 기름이나 있겠어요? 러시아가 도와줘야 되는데 옛날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도와줬죠?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짧게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줬었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줬는데 중국 지금 되게 힘들어요. 자기들도 지금 코가 석자거든요. 그 러시아가 도와줄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트럼프, 러시아 푸틴 대통령, 러시아 푸틴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은근히 가까운 거 아시죠? 요번에 그 G7을 G11으로 바꾸는데 여기에 러시아 초청된 거 아시죠? 네. 그럼 미국하고 러시아는 같은 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미쳤다고 북한을 도와주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약간 거리 두는 거 못 느끼겠어요? 거리 두겠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중국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요. 근데 러시아가 북한 동을 받겠어요? 하도 안 도와주니까 작년엔가 저기 김정은이 기차 타고 북한 갔던 거 저기 러시아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로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겠다고요? 힘들다고요.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를 너무 함부로 대하니까 그게 화가 나고 좀 신경이 거슬리는 건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자기들 정권 유지, 엘리트층 정권 유지하고 기득권 유지하는 거 그게 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예요? 긴장과 완화 이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처럼 뭐 경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무기 개발만 했잖아요. 무기 개발. 평생 저러고 산다고요. 저도 누구보다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으면 하는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방법의 차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통일됐으면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거 떠나서 북한이 이런 걸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긴장과 완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알면, 이 원리를 알면 간단하잖아요. 북한이 계속 이렇게 긴장 관계 유지 못해요. 저러다가 상대방이 미국이겠죠. 미국이나 이쪽이 뭐 뭐라 하면 그거에 맞춰서 힘드니까 이거 좀 해주쇼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 김여정이나 북한 그 공산당 간부들 그 이제 입을 보지 마시고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11월 달에 선거 있죠, 그죠?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중국 아마 죽었다고 복창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 북한이 왜 저러는지 아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북한이 함부로 못할 거고요. 뭐 만약에 재선 가능성이 이제 없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미국한테도 함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 자꾸 하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원래 저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누굴 보셔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 재선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주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어디에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고 사관학교 여기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나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막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죠. 그죠?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무슨 이상하게 걸었다는 둥, 물을 마시는데 두 손으로 받쳐서 먹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건강 이상하다, 어디 건강검진도 받으러 갔는데 이상하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 바이든 있죠? 바이든 대통령 후보, 그 사람 약간 치매기 있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나라 뉴스에서 얘기 안 하대요. 네. 트럼프 대통령만 까대요. 네. 깐다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게 자꾸 험담하더라고요. 민주당 쪽 바이든 그 사람 얘기 안 하던데요. 네. 희한하죠,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인 시선이거든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순간 큰일 나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6월 달이죠. 11월 달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괴롭힐 만한 악재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불확실성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도 흔들 겁니다. 제가 그 얘기도 몇 주 전에 했었죠, 그죠? 이거 갖고도 아마 우리나라 정치를 괴롭힐 거라고. 근데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바이든이 마의 50% 지지율 50%를 넘었다는 둥, 트럼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는 둥, 그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데 그쪽 민주당 쪽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 4년 전이랑 똑같아요. 4년 전에 힐러리 후보하고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하고 붙을 때도 그랬거든요. 네. 트럼프는 미친 사람, 힐러리는 괜찮은 사람. 그랬다고. 나중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을 여러분들이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아무튼 이제 북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두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을 또 져야 되겠죠, 그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뭐예요? 북한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이 지금 6%까지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부터 이제 슬슬 얘기를 하죠. 네. 손절하지 마시라고.
놀래지 마시라고. 한번 흔들 거라고. 요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개인들 투매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가벼워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면 무거워서 못 가요. 우리 방 회원분들이 그런 거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그쵸? 네. 뭐예요? 지금 가볍게 만들어 주려고 터는 거예요. 이럴 때 함부로 손절하시거나 또 현금 있는 분들 함부로 물타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방 회원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돼요. 본인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세력이 매집돼 있다. 그리고 회사에 회계적인 뭐 문제 그런 게 전혀 없다. 실적이 뒷받침된다. 중요한 건 세력이 매집이 돼 있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돼요. 그대로 홀딩하시면 돼요. 왜요? 이거 그냥 금방 지나가거든요. 사람들이 왜 투매한다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죠. 개인들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미리 이제 탈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살짝만 음봉 나면 바로 때려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수가 곧 하락하겠지. 그러면서 하락할 거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음봉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개인들 난리나 신났어요 지금. 손절하고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이런 데서는. 손절해놓고도 되게 좋아요. 왜요? 아, 여기서 탈출했다고 현금 안 늘어났다 그렇게 좋아요.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손해를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봤을 텐데 손절했다고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왜요? 이 하락을 자기가 면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잘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빨리 증시가 좀 하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희한한 전문가죠. 진짜 대놓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하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개별주 장세가 열리니까요. 찍어 눌려야 그 다음에 개별주 장세가 열릴 거 아닙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개별주 장세가 안 열려요. 왜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그런 회사들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개별주가 많이 가려면 한방 지져야 돼요. 자, 일단 음봉이 떨어졌죠. 자, 이제 북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져드릴게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방향은 항상 세 개지 않습니까? 급등하느냐, 거꾸로 급락하느냐, 횡보하느냐, 이 세 개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총 4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1번이 뭐였어요? 급등이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지금은 제가 5월달까지는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코스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들면은 안 돼요. 그럴 가능성도 낮았고. 그래서 저희 방에서 뭘 했냐면 저희 방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같은 보유 종목들을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우선주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5월 26일날 여기서 산 게 있어요. 42,000원대였는데 그때 산 거 여기쯤에서 좀 팔아드렸어요. 수익이 대용주인데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났겠죠, 그죠? 한 12%, 15%그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수익 좀 내고 팔아드렸어요. 파실 분들 파셔라 얘기해놨고,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홀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미국의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삼성 SDI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도 사인 냈었어요. 골드나라는 제가 골드나라란다.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추천한 게 아닌데요. 네. 네네. 죄송한데 지금은 무료 종목 진단을 좀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자, 대형주를 좀 팔아놨죠? 왜요? 약간 누를 거 대비해서. 그리고 삼성전기 보시면 이것도 여기에서 매도선을 좀 내놨어요. 그리고 LG화학.
여기에서 매도 사인 내놨어요. 이런 자리에서 현금을 좀 만들어 드렸죠. 제가 주식시장이 맨날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장에 맞게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기존 종목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뭐 지수 급락한다고 핑계 변명되면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는 종목 현금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맞는 종목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를 좀 일부 정리했고요. 개별주들도 재료가 좀 빠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죠. 현금 생기신 거 함부로 돈 쓰지 말고 그 다음 추천 나오는 것만 사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우리 회원들 상태가 어떠냐면 지난주에는 뭐 아까 우선주에서 수익을 많이 냈죠, 그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 나간 거는 거의 다 수익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금이 많아요 지금. 근데 종목도 많아요. 네. 현금도 많고 종목도 많다고요. 그게 우리 방 회원들 지금 상태예요. 계좌 상태가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증시가 급락할 거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 돌멩이님도 연장 가입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거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급등할 거다라고도 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형주는 안 팔았겠죠. 대형주를 더 사라고 하든지 다른 대형주가 추해 나갔겠죠. 그죠? 네. 대형주를 많이 팔았어요. 이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급락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랬으면 종목을 다 때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안 그랬어요. 종목, 기존 보유 종목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금도 많아요. 왜요? 살짝 눌릴 거 대비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놨죠. 언제 쓰려고요? 자, 그 생긴 현금은 이제 현금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쓰려고 해놨을까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정으로 이렇게 수렴되죠. 이게 모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방향을 잡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쪽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대규모의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방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 앞에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앞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수가 많이 올라올 때 누가 많이 올라왔어요? 대형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유명한 종목들 있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을 줘야죠. 삼성전자도 좀 조정을 줘야죠. 동학개미들이 워낙 많으니까 동학개미들 쫓아내야죠. 그죠? 네. 또 흔들어야죠. 머리 아프게. 대형주 중에 많이 올라온 것들이 뭐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이거. 이거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럼 누가 간다고요?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가요? 증시가 오전에 삼성전자랑 셀트리온 얘기 많이 했었죠? 그 얘기 왜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하락하자마자 개별주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즉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딱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안정을 찾는 순간 그때부터 종목들이 획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수익을 내시려면 언제 매집하셔야 되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언제 매집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매집하셔야죠. 아니면 이제 뭐 하락하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놓고 뭐 그냥 좀 기다리시던지. 아, 난 귀찮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먼저 매집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갈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유 있는 분들. 근데 아, 지금 아직 매집 덜 했다. 그분들 어서 매집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매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번, 이틀 한 번 꼴로 맨날 그런 얘기해요. 우리 회원들한테. 매집해야 될 때가 있고 수익을 내야 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은근히 우리 회원들 제가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증시가 조금만 하락하면 조정한다고 난리를 지겨요. 무방회원분들.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매집해야 될 때 수익 안 난다고 위험하다고 도망다녀요. 그러다가 막상 종목들 막 급등하죠?
안 들어와요. 빨리 들어오면 빨리 수익이 날 텐데 저 가서 대량 거래 터지고 막 우리 방에서 뭐 100%짜리 수익 났습니다 막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들어오셔서 빨리 종목 내놓으라고. 그런 분들이 이제 왕창 들어오면 대부분 지수 조정 들어와요. 지금 언제예요?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아니고 대형주들이 이제 살짝 눌리는 여기예요. 여기에서는요, 삼성전자건 뭐 누건 간에 다 초반엔 눌려요. 당연히 안 눌리겠어요? 삼성전자 저렇게 3% 막 4%씩 빠지는데, 네?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3% 5%씩 빠지는데 일반 개별주 들고 있는 개인들 안 눌리겠어요? 당연히 툼에 나오죠. 그때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돈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비유 자주 들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태풍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죠. 그 뒤에 나와서 고치든지 수리하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금방 끝난다고요.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돌아서는 거, 태풍 지나간 거 보고 그때 나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절대로 잔머리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잔머리가 뭔지 아세요? 어디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또 뭐 증시가 뭐 여기를 깨지면 1900까지 깨질 거고 1900이 깨지면 그 다음이 여기고 여기 깨지면 여기고 막 그 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얘기 계속 들으시면 평생 주식 못 사요. 그런 얘기 듣지 마시라고요. 좋은 주식이면 그냥 사놓고 매수가를 잊어버리세요. 저도 옛날에 이거 다 해봤거든요. 선거 놓고서 뭐 여기 깨지면 어디고요, 그 다음은 어디고 다 해봤는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래봤자 회원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손 안 거요. 이런 날 더더욱 손 안 거요.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건져보려고. 회원가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손절이나 하지 마세요. 오늘 물타기 하지 마시고. 손절 금지, 물타기 금지. 세 번째, 잔머리 금지. 잔머리 금지가 뭔지 아세요? 또 이 와중에 최대한 더 저점을 잡아보겠다고 막 그러신 분들 계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저점이 온들 사시겠어요? 무서워서 안 사시지? 안 그래요? 네, 저점 잡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좋은 주식이다 그러시면 그냥 한 번에 사놓고 그냥 던져놓으세요. 던져놔도 걱정 안 될 만큼만 사놓으시면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하시는데 1억 갖고 하는 분이 있다? 어떤 분은 한 종목에 한 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렇게 불안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100만 원씩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또 편안하대요. 200만 원만 넘어가도 불안하다 이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한 5천만 원 갖고 하시는데 한 종목당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사놔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잘 되겠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한 종목당 500만 원 이상 못 사는 분도 있어요. 다 틀려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맞게 이제 하면 되는데 아무튼 본인이 딱 사서 괜찮을 만큼만 사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급락하면은 또 어떤 생각하시냐면 맞아. 지난번에 이만큼 급락했는데 그때 말이지 여기에서 삼성전자나 삼성 SDI는 아니야. 셀트리온 같은 거 그렇지. 아니면 뭐 개별주 그죠? 뭐 무슨 테크 무슨 솔루션 그런 거 여기서 사서 반등 나올 때 팔면은 딱 더블 나오던데 그렇지. 요번에 또 급락하면 내가 돈 들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걸 사야지. 그러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폭락 나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고요? 폭락 절대로 안 나와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딱 거기 근처까지만 갔다가 올라온다고요. 요즘에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왜 목이 힘줘서 얘기할까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게요. 여기 코스피 지수가 2,000원 한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팍. 그리고 급반등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은요. 이제 요거 하나 나왔죠? 요런 거 한 2개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 다 기절시켜버리게 그냥. 팍 때린 다음에 그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그대로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고 안정을 찾죠. 그러면 그때부터 대장주가 누군지 세력이 뭐를 많이 보낼 건지가 한눈에 다 나옵니다. 이제. 주식을 못 샀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매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줬냐면 정말 안 되는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있죠. 안 되는 종목 들고 있는 분들 교체 매매하기에 딱 좋은 데가 여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서 몹쓸 종목을 좀 갖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과 다른 길이 딴 게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길이 뭔지 아세요?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인터넷 방송 보고 주식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저도 주식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남들하고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공개 방송한다고 특별히 여기에 이평선 다 지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트 그냥 생으로 그냥 보고 있잖아요. 차트 백날 손꼽으세요. 뭐가 맞나? 하나도 안 맞지.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는데 차트가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왜 안 맞을까요? 차트 다 무시하면서 올라왔잖아요. 떨어질 때 차트 챙기면서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올라올 때 무시한 차트를 떨어질 때는 참고할 것 같으세요? 거의 무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요. 차트를 무시하고 올라와서 이번에 비관론자들이 패닉에 빠졌던 거잖아요. 차트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운봉 떨어지면 개인들 난리 나겠구나. 그래 이왕 하는 거 세게 2번만 더 해라. 이러는 거.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주 목요일날 7% 가까이 급락했었죠. 저도 처음에 미국 다우지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세게 떨어졌는데? 그랬는데 좀 이따 그랬어요. 그래 잘했다 그랬어요. 한 방 더 나와라 그냥.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급하게 빼면 바로 회복이 돼요.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떨어지는데 3개월 걸려요. 저 이런 거 싫거든요. 여러분들도 싫으시죠? 그죠? 맞잖아요. 매일매일 한 1.5%, 1.2%, 그 다음날 조금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질질질 끌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다우지수를 이렇게 잘 만지는 거 아시죠? 미국 다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 이제 6월달이죠. 대통령 선거는 11월달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많이 올라왔는데 일반적인 조정이 나오면요 떨어지는데 3개월 걸려요. 돌리는데 3개월 또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6개월 지나죠? 지금 6월달인데 6개월 뒤는 12월달이에요. 대통령 선거 끝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시장 불을 뿜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증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폭락시키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마이너스 2, 3%짜리가 아니라 진짜 마이너스 한 6%? 한 7, 8%짜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나씩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렁출렁이다가 순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그게 호재다 그러면서 쫙 신고가 내는 거죠. 언제요? 대선 전에 9월달이나 10월달쯤에 막 올려놓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되죠. 미국은 위대하다. 내가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민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펀드 같은 거 특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주식시장 급등시키면 여러분들 굉장히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 전에는 주식시장을 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음모론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대놓고 자기가 자랑하잖아요.
그냥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할까요?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죠? 네,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이건 가능성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쪽을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해피님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얘기 다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녹화 방송 다시 보세요. 네. 그쵸? 네. 지금 어때요? 손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 증시가 누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잠깐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탁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집하시고, 그 다음에 탁 돌아서는 순간 그때 재료가 나와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또 그러면 그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이 돌겠죠. 그 돈 가지고 또 그 다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한번 이렇게 세게 급락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똑같은 류의 그 악재나 그런 게 나와도요, 증시가 충격이 덜해요.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때는 뭐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뒤에는 어때요? 뭐 이탈리아 뭐 그쪽에도 사망자 많이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뭐 동요되는 게 있던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잖아요. 악재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려 먹으면 우려 먹을수록 그 우리 흔히 약발이라고 하죠. 그게 약효가 떨어져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갖고 있는 주식부터 잘 챙기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돼 있다. 이거는 성장성과 실적이 좋다. 홀딩하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주가가 5% 7% 떨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왜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네. 현금 다 써버리시면 그때부터 불안해 하시거든요. 약간의 현금은 들고 계세요. 그리고 증시가 단기 투매가 나오고 딱 돌아서는 시점에는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또 남았죠?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이 되시나요? 네. 어째 요즘에 수익들이 많이 안 나셔서 그런지 여기 무방위원분들 말씀들이 없으세요. 네. 원래는 좀 강사를 좀 즐겁게 해주셔야 네. 안 할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뭐 증시가 투명하라서 그런지 더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잠깐만요. 여기 증시 지수 얘기는 이제 거의 다 해드렸고,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될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예,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뭐 여담이지만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이제 지금부터 뭘 얘기해 드릴 거냐면, 증시가 이렇게 단기 투매가 나오면 여러분들 차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차트 많이 보시는데, 차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제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앞에서 한번 풀어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우리 기존의 분들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방 참여하신 분들도
잘 들으셔서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여담이지만 요즘에 그 하늘을 보시면 어때요? 되게 하늘이 파랗고 예쁘죠, 그죠?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 파랗고 예뻐요, 그죠?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마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북한 문제, 뭐 코로나 2차 재유행, 뭐 세상에 갑자기 무슨 또 악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뭐 디플레이션, 경제 불확실성,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개인들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면서 또 이렇게 증시를 흔들어 놓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또 어떤 얘기 나오겠어요? 미국하고 중국 갈등, 그래서 뭐 미중 무역 전쟁 또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뉴스 나오겠죠. 뻔하거든요. 그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냥 웃어 넘기시면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뭐 전쟁, 뭐 미중 무역 전쟁을 또 시작할 것처럼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왜 하늘 얘기를 왜 했냐면 하늘이 시퍼렇죠 지금. 원래는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면 지금까지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해야 되거든요. 작년하고 특히 재작년에 기억나세요? 특히 2019년 그때 6월 달에도 미세먼지 되게 심했었어요. 기억하시죠? 5월달, 4월달 말도 못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근데 최근에 5월달, 6월달 미세먼지 별로 없죠? 하늘 보시면 진짜 예뻐요. 이건 뭐예요? 중국 경제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맞죠? 저는 파란 하늘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중국 생각을 자꾸 해요. 중국이 되게 힘들구나. 이거는 뭐 중국의 그 맞지도 않는 통계치 그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중국이 많이 힘들다고요. 미국이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공격을 하면 중국이 당해낼 재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앞으로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된 거와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불안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미리 알고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서 또 이제 그거 붙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앞으로 계속 싸울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음봉이 한 개나 뭐 두 개가 더 나올 수도 있어. 이거보다 좀 작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제 그런 뉴스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뭐 3시간까지 20분 정도 남았는데, 자,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손절하지 말라고 했느냐? 되게 간단한데, 자, 우리 회원들한테 차트 공부시켜 드렸던 거 여러분들한테도 하나 공부시켜 드릴게요. 잠깐만요. 차트를 보면서 할게요. 최근에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투매가 나오니까 놀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또 이런 투매 나오면 되게 놀라시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식이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게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쉽다니까. 잠깐만요. 차트를 하나 좀 만들어서 올게요. 자, 오늘 오랜만에 그 번호 한번 찍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네. 이 종목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주가를 20일, 빨간색 선은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종목이 바로 급등할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막 급락할 것처럼 보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조만간 급등할 것 같다. 왠지 이런 거 사고 싶다. 1번 한번 찍어보시고 별로다. 폭락할 것 같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뭐 찍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차트만 봤을 때 왠지 이거 급등할 것 같아요? 아니면 폭락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냥 느낌으로 딱 어떠세요? 급락할 것 같아요? 아니 머리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지금 오늘 폭락하니까 그게 뭐 머리를 그쪽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딱 보이는 대로 느낌으로 딱 봤을 때 어떠냐 이거예요. 올라갈 것 같죠? 일본이 훨씬 더 많죠, 그죠? 네. 원래는 올라가는 차트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을 다 만들어 놓고 올라갈 차트였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쉬워요. 그런데 쉬운데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않겠어요, 그죠? 이 종목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급등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출렁출렁이더니 순간적으로 잠깐만요. 투매가 나왔거든요. 차트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바뀌었어요. 어때요? 하락을 했죠. 아까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날아가려고 했었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처럼 투매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지수가 막 저렇게 하락하면 날아가려고 다 만들어놨던 주식이 순간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은 마이너스 15에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하락합니다. 즉 지금처럼 단기 투매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0%짜리 가지고 손절하시거나 물타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은 당황해서 막 물타기 하세요. 그럼 물타기를 해서 나중에 올라올 때 잘 팔면 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나중에 다 손절하거나 아니면 본전에 다 팔아버려요. 왠지 아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왜 하겠어요? 불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치 사놨는데 1000만원어치를 사놨는데 20% 손실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물타기를 했어요. 그분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중이 2배로 늘어나면서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왜요? 지금 이게 왜 급락했겠어요? 이 종목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증시가 하락하니까 급락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종목이 바이오 기업이었는데 바이오 우두머리 셀트리온이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따라서 급락한 거예요. 근데 얘도 바이오거든요. 바이오인데 이건 뭐예요? 소형주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셀트리온이 급락해야지 중형주 소형주가 가죠. 그쵸? 이게 뭐예요? 처음에 대형주가 급락할 때 덩달아서 급락하는 거예요. 왜요? 셀트리온 급락하니까 얘도 급락하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던지는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종목도 무너진다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형주가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면 누가 간다고요? 중소형주가 가긴 가는데 처음에는 일제히 다 하락을 해요. 잠시만요. 네. 그쵸? 네. 바이오였는데 대형주가 빠지니까 순간적으로 소형주인 이 종목도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셀트리온은 그냥 계속 하락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셀트리온은 하락을 했고요. 소형주였던 이 종목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서 자 처음에 하락을 했죠. 그만큼 이게 정확히 몇 퍼센트 빠진 거냐면 제가 종목을 안 보여드리죠. 종목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요게 대략 15%에서 20% 빠진 게 맞아요. 살짝 빠졌죠. 떨어지는데 일주일, 옆으로 도는데 일주일, 총 2주 걸렸죠, 대충. 그죠? 요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큰 거래량 그런 거 없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이렇게요. 손절할 필요 없다니까요.
일단 하락했죠.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와 있어요. 21선이 다시 안착을 시키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한 달이 안 돼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라고. 매집이 다 끝난 종목인데 대형주가 빠지니까 소형주가 놀래가지고 빠진 거예요. 근데 세력들은 웃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대형주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러면서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대형주가 눕는 걸 보고 중소형주 세력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은 좀 쉬세요. 저희가 좀 해볼게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돼요? 상한가를 치면서 30%짜리 상한가를 치면서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참으시면 돼요. 요것만 참으시라고요. 나중에 이 종목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났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한 6,000원짜리였는데 뭐지? 여기까지 가. 방금 보신 게 여기입니다. 상한가 나온 게 아까 요거예요. 여기는 6,000원 정도였고요. 여기는 26,000원 정도였어요. 4배에 갔네. 4배. 멋지지 않나요? 한 달 동안. 실제로 저희 방에서 매매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언제 어디서 추천했는지 아세요? 추천 어디서 했을까요? 아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라면 절대 손절하지 마라, 털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주식 여기서 샀었어요. 샀는데 떨어지더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셀트리온이 꺾여야 이 바이오주가 가니까. 회원들한테 최대한 마음 편안하게 드리려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오늘처럼. 네. 가지고 계셔라. 그럼 이제 초보분들은 그래요.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막 그래요. 선생님 21선 깨졌는데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웃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이제 본인도 웃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샀는데요? 500만원 500만원어치 샀대요. 더 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진짜 아주 괜찮아요? 막 계속 그래요. 괜찮다고. 네. 초보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상담 내드려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추천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또 했어요. 그래서 바닥인 거 대충 알아요. 전문가 10년 이상 했는데 왜 이걸 모르겠어요. 응? 여기하고 여기서 추천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아까 똑같이 했잖아요. 함부로 손절하지 말고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물타기 함부로 안 합니다 실제로. 솔직히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물타기랍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자리로 거의 대부분 돌아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매집된 종목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형주는 눕고 중소형주가 다시 자리를 잡고 올린단 말이에요. 즉 지금은 잠깐만 인내하시고 종목들 돌아 올리는 거 보면서 그때 가서라도 매집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지수가 음봉을 꽂고 있으니까 지금은 팔짱 끼고 가만히 관망하시면 돼요. 태풍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돌아다니시면 다친다고요. 가만히 계시면. 이해되셨죠? 자, 이거예요. 네. 세력이 정말 매집에 잘 되어 있는 거는요. 21선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개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평단가가 어디쯤이냐면 대충 여기거든요. 네. 여기하고 여기까지 빠졌죠. 일반적인 투매가 나왔을 때 지수가 마이너스 2%짜리 지수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네, 이 정도 하락할 때는요 보통 요만큼 빠지는 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예요. 근데 지금처럼 지수가 마이너스 막 5% 6%짜리 음봉을 꽂는다.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마이너스 15%에서 짧게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여기서 손절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데 종가 호가 접수 한 번도 얘기를 시작되었습니다. 마칠게요. 저 진짜 오늘 손절하시면 안 돼요. 자, 1억 갖고 하는 분이 30% 손실 났는데 손절했다 칩시다.
비관론자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현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발 그 말을 좀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안 해봤겠어요. 옛날에 혼자 할 때 다 해봤어요. 네. 자, 1억에서 이제 30% 손실 났어요. 7천만 원이죠. 손절을 한번 하시면은 이 돈을 찾기가 더 힘들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억 갖고 있던 분이 손절 안 했어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억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9,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죠? 손절 안 하면 별로 매매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절을 했다고 치자고요. 7천만 원 됐죠, 1억이? 7천만 원 가지고 1억 찾으려면 수익 얼마나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45%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50% 정도 수익이 나야 돼요. 이래저래 수수료 주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한 50%는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혼자서 이 수익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요. 손절 한 번 안 하고 그 참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손절하지 마세요.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특히 여기 무방위원분들 오늘 공방 참여하신 분들 절대로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현금. 현금 좋죠? 네. 현금을 약간씩 들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회원들 현금 많이 만들어 드렸다니까요. 왜요? 물타기 하려고요? 아니요. 물타기를 왜 합니까? 좋은 종목 사놨는데. 물타기 하려고 산 게 저기 현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수가 이제 딱 하락하고 나서 저점 찍고 돌아 쓰거든요. 그때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때 그 패션에 맞는 종목도 사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 한번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꼭 그런 분들이 꼭 나와요. 선택과 집중. 그래, 손실 난 거 내가 한 방에 메꿔봐야지. 아니, 시장이 좋을 때도 안 되던 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종목이 이럴 때 적은 게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종목이 많은 게 훨씬 좋아요. 왜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얘기해 드릴까요? 종목이 5개 있는 사람보다 종목 10개, 20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막 그런 생각하시죠? 종목이 적어야 관리가 된다고. 아니요? 그 말씀은 다 틀려요. 저도 옛날에 종목이 적어야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종목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손실이 많이 나니까 종목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돼요.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면요, 모든 종목이 다 빠지거든요. 그쵸? 그러면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떨어질 땐 거의 다 똑같이 떨어져요. 뭐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점 찍고 딱 돌았을 때 있죠? 그때 분명히 급등하는 게 나와요. 근데 종목을 2개, 3개 하는 사람은요, 급반등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겠죠. 확률상 떨어지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이제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수 반등 나올 때 바로 이제 돌아서거든요. 네. 근데 2개, 3개 하는 사람은요, 반등 나오는 종목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아니 10개부터 해보죠. 10종목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분명 이분은 한두 개가 급하게 되돌아옵니다. 뭘 해서라도 세력이 올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팔죠. 수익 내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익 내고 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 이제. 반등 나올 때 이제 돈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래가지고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 4-5개가 막 같이 급등하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종목을 20개를 들고 있다. 종목이 20개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반등 나올 때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분들이 돈이 더 빨리 도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말이 화려하지 해보세요. 답답해 죽습니다. 분산 투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존 태플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 다 분산 투자였어요. 왜요? 그 장점을 잘 아시는 분들인 거죠. 종목 적게 하는 게 고수인 것 같죠? 지금은 테마주들이 재료가 많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하는 게 고수입니다. 그 재료를 다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증시가 왜 눌러야 되느냐? 개별주 강세가 펼쳐져야 되니까요. 처음에 한 대 때린다고요. 근데 개인들을 막 쫓아내야 되거든요. 수많은 악재, 그것도 절대로 여러분들 새로운 악재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지수가 폭락했는데 웃죠? 왜요? 맨날 보던 거거든요. 다 앞에서 써먹었던 악재 그대로 갖고 와요. 재탕 삼탕 맛도 없어요. 근데 개인들은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개별주에서 열리려고 이제 누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요. 한 번, 두 번, 심하면 3번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절대로 손절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세력이 매집된 종목인가, 이거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수 상관없습니다.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요. 진짜 센 종목은 언제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죠? 눌렀다가 빨리 회복하는 게 있어요. 누가 유리하냐고요?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시킨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그 사람은 뭘 분산시켰는 줄 아세요? 종목을 여러 개 사면은 실력 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 재료를 그걸 다 알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실력자인 거예요. 그리고 종목도 분산하면서 자기의 그 위험 있죠? 리스크를 분산시킨 거죠. 고수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뭘 분산했어요? 리스크도 분산하고 자기의 그 사람은 뭐 한 종목에다 찍고 싶은 건 없었겠어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분산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수가 돌았을 때 그때 돈 많이 법니다. 저희 방에서 이렇게 급락하고 그럴 때 손절 하나도 안 했고 물타기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 줄 아세요? 분산 투자 제일 잘하신 분들, 리딩대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대로 하신 분들, 그분들이 계좌 다 복구되고 수익 났어요. 우리 회원들은 내심 증시가 누르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요? 왜겠어요? 여기에서 수익 많이 못 내신 분들, 늦게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못 내신 분들이 요번에 수익 한번 내시려고 지수가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처럼 딱 돌아서는 순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요. 그러려면 오늘처럼 이런 음봉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도 아무튼 마음을 너무 나쁘게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4월달하고 5월달에 수익 많이 못 내신 이유가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무서워서 아니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쵸?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시황 잘 잡아드리니까 잘 들으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들이 아주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많이 눌렀는데 공방을 진행한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편하게 푹 쉬시고요. 공개 방송은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계좌 같은 거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계좌 덮어버리세요. 덮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취미생활 하시면서 남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